네. 어우 이거. 맛있다. 네, 좋네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좀 자리 배치가 달라졌잖아요. 네. 물론 이제 저희한테 실제 사례를 주시는 분들이 실제로 나와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네. 가끔은 그런 걸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럼요. 저희가 오늘은 좀 실제 사연을 받고 우리끼리 뭐 해결책이나 또 등등의 토크를 좀 편안하게 해보려고 이렇게 와인도 준비를 해봤고 네, 자리 네. 배치도 이렇게 딱 새롭게 어떻게 만족해요? 좋아요. 이쪽 얼굴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다 만족해요. 불 뻔했습니다. 빠! 자동으로 손이 가느니. 불 뻔해. 그래요. 나 이거 오랜만에 약간 라디오 DJ 된 것 같아. 안녕하세요, 수기 언니예요. 오늘 사연이에요. 막말하는 시어머니. 안녕하세요. 결혼 10년 차 8살 딸과 5살 아들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다들 시댁과의 사이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은 하나씩 안고 있다고 하지만 전 유독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뭐 고부 갈등이라고 하죠. 사이가 안 좋아진 건 결혼 전에 신혼 생활을 시댁에서 같이 하자고 한 걸 거절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 의사는 물어보지 않고 아들 결혼하면 며느리랑 같이 산다고 30평대 집에서 50평대 집으로 큰 집으로 이사부터 하셨더라고요. 500평으로 갔어요, 이제. 50평은 안 되지. 500평도 안 돼요. 공감. 저기 죄송한데요. 사연 3분의 1도 안 읽었어요. 예, 벌써부터 좀 진정들 하시고요. 뭐 겪은 게 많은 것 같은데 자기 그 한탄은 좀 이따 듣자고요. 그러죠. 그리고 나서 제가 신혼은 우리 둘이 살고 싶다고 거절하니까 그때부터 저와 제 친정을 향해 막말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특히 결혼도 전에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엄마에게 이 얘기를 하시면서 못 배워먹은 집안에서 자라서 그렇다. 대체 집에서 엄마가 뭘 가르쳤길래 응?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 말을 안 듣냐? 와, 실감나. 사돈도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멋대로 하셨냐? 이러면서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대체 이게 아직 결혼식도 안 올린 사돈 앞에서 할 말인가요? 이거 사돈 앞에서 이런 말. 당연히 저희 엄마 노발대발 이 결혼 못 시킨다고 하셨지만 제가 울고불고 매달려서 하게 되었는데 그게 너무 후회가 됩니다. 그때 시어머니 하는 행동을 보고 바로 결혼을 멈췄어야 하는데 어린 나이에 파혼이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결혼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 문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저희 엄마가 옛날에는 막 결혼은 집안 대 집안 그거고 또 집안을 봐야 된다 이랬을 때 속으로 괜히 무슨 생각 때문에 그랬는지 너무 속물 같은 생각 아닌가? 뭐 집안을 보라는 게 꼭 재산만 보라는 게 아니었는데 그걸 제가 좀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는 다 아들이 있잖아요. 네. 결혼시키면 같이 살고 싶으세요? 아니요, 같이 살고 절대요. 싶으세요? 좀 빨리 독립시키고 싶어요. 나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근데 아들이 이제 좀 컸잖아요. 두 분은 어리고. 그러니까 네. 아이가 이제 20살 가까이 되니까 아들이 저는 얘가 결혼하면 같이는 못 살아도 진짜 그게 안 근처에 두고 되니까 가까이 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건 아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둘의 관계는 변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 때문에 시어머님들이 자꾸 그 며느리를 우리 관계 속에 들어오는 관계로 보게 된다라는 자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이거 세포니 아들 여자친구가 보낸 거 아니야 이거? 제가 그래서 위험한데?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기면 나중에 엄마랑 같이 셋이 영화 보자라고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더니 농담 아닌 것 우리 같은데? 아들이 그러는 거야. 나 차이겠구나. 이러더라고요. 다행이다. 아들이라도 정신을 정신 차려서. 저는 그래도 이게 내가 같이 두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구나라고 자각하는데 예전 시어머니나 이런 자각이 힘드신 그렇지. 분들은 이게 왜 안 돼? 내가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왜 안 돼? 이거는 말이 안 돼. 제가 못 돼서 그런 거야. 그렇죠. 제 생각엔 조금 멀리 있는 게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좋은 것 같긴 해요. 분리돼야 돼요, 심리적으로. 근데 그게 갈비찜도 갖다 해다 주면 안 돼. 갖다가 경비실에 맡겨놓고 오는 거야. 근데 올라가서 주고 냉장고에 넣고 싶어 하잖아. 근데 사실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엄마들이 그 비번 있잖아. 결혼한 아들 집에도 비번 그냥 막 누르고 들어가는 거 연락 없이. 절대 안 되죠. 며느리는 그 내 냉장고를 여는 게 싫단 말이에요. 아니 가면 안 돼요. 집에 해놓고 너네 시간 될 때 와라 해요.
아니 아니면- 오라 그러면 안 돼. 아니면 무슨 합의해. 소리야. 근데 나는 반대로 솔직히 해야지. 이 여기에서 옳고 그름보다는 자 진정들 하시고요. 어떻게 오라 그러니까- 그래. 큰일 나라고. 아니야. 아니 너네 시간 될 때. 시간이 돼도 잠깐만요. 될 때가 어딨어. 시댁에 올 아니, 맞는데 아니. 왜냐면 각자 사람이 살아온 환경이나 집안도 서로 문화가 너무 다 달라서 저는 그나마 가장 현명한 건 그냥 상대 의견을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배려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뭐 음식 되게 맛있게 잘하시고 해서 저는 막 냉장고 정리해 주시고 막 이런 거 나는 좋아했거든요. 그치? 그게 싫다고 했는데 굳이 내가 왜 싫으냐? 우리 아들 집밥 좀 먹이자 이러고 삐삐삐삐 이러고 막 이런 거는 이제 잘못됐다라는 거지. 제가 또 우리 아들 얘기를 하면 우리 아들한테 잠깐만요, 장가 저- 가면 옆집을 엄마가 살게 우리 같은 층에 살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비번을 알려줘야 되는 건 아니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싫은 거예요. 아직 여자친구도 없는데 내 삶을 침해받는 건 싫다라고 명확히 근데 선언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 반대 겪은 상황을 얘기해 줄까요? 네, 해주세요. 예전 남자친구가 홀어머니 밑에 외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되게 시크하긴 한데 그래도 효자야. 내가 볼 때. 효자 표현만 위험한데. 서투를 뿐이지. 네. 그래서 근데 하루는 둘 있는데 갑자기 뚜뚜뚜뚜 이러니까 아이고 미치겠다. 그 전 남자친구가 갑자기 우리 왜 호텔에서 이거 철커덕 문 잠그는 것처럼 이걸 해도 못하게 이걸 걸대? 아니 그래도 오셨는데 우리가 뭐 하다가 지금 들킨 것도 아니고 그래도 얘가 끝까지 없는 척하는 거야. 어머니가 반찬 주고 돈 달라 그러시나? 반찬. 아니야. 근데 이상한 거지. 항상 자기 아들 집에는 당신의 아들 집에는 이렇게 들어갔는데. 편히 들어왔는데 갑자기 덜컹덜컹 이러니까. 근데 한 2시간 정도를 밖에서 계시더라고. 제가 이 말을 들으니까 앞으로 만약에 제 아들이 딸이 그래. 따로 생활을 하게 되더라도 절대 비번을 물어보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요. 그럼요. 이 생각이 딱 드네요. 그러니까요. 당연하죠. 정신 차리세요. 결혼하고는 더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결혼을 했어요. 보니까. 시어머니는 이제 제가 자기 집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막말의 정도가 너무 심해졌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서 남편이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어요.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박은 겁니다. 하필이면 또 그게 외제차였지 뭐예요. 아이고. 남편 차는 그냥 작은 국산 차고요. 어쨌든 남편의 과실이 100%니 네네. 수리비를 물어줘야 하는데 정말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럴 수 아유, 있죠. 이게 이제 그렇죠. 부품 자체가 워낙 음. 외제차 비싸니까 1,00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아, 시어머니에게 정말 어렵게 말을 꺼내면서 빌려달라고 했는데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가관이었어요. 기대돼. 아이고야. 뭐라고 했지? 진짜 이거 맞아? 이 집에 하나 집에 잘못 들어서 우리 귀한 아들 신세 망쳤다. 아이고 심장이야. 저는 그 교통사고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요. 사고를 친 건 본인 아들이면서 왜 M1 저한테 갑자기 저랑 막말을 하시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연락도 없이 갑자기 집에 찾아오시는 날이 많아요.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해야 되겠다. 조심해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오셨는데 제 차가 주차장에 없으면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거니? 화를 내십니다. 이번 추석 전엔 친정에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도와주러 갔다가 예정보다 하루 더 있다 왔었는데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께서 현관에 서 계시더라고요. 너무 무섭다. 저를 노려보면서 미친년 이제야 기어들어오네. 무서워. 귀신 아, 본이 호영하다. 나겠다. 계속 기다린 거야. 야, 그 노력도 대단하다. 저는 평생 집에만 있어야 하는 건가요? 시어머니의 이런 엽기적인 행동들과 폭언, 막말에 너무 숨이 막혀요. 와, 이거 뭡니까? 이거 사실이야 이거? 이런 것도 이혼 사유가? 그럼요. 당연히 되는데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하는 거를 남편한테 얘기를 했을 거거든요. 그 남편은 그것 때문에 항상 뭘 하고 있었는지가 되게 궁금하고 사실 이혼 사유로 고부 갈등이 참 빠지지 않는 테마 중에 하나인데 고부 갈등 자체는 포션이 굉장히 적어요. 뭐가 더 이혼 사유가 되냐면 남편의 대처? 네, 이걸 하고 있을 동안 남편 너는 뭐 했니? 근데 남편이 방관하더라. 아무것도 안 해주더라. 그리고 어머니가 뭐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반찬 갖다 주고 우리 집을 신경 써주는 게 뭐가 잘못됐니? 우리 엄마인데. 내 엄마인데. 네, 거기에서 이제 갈등이 더 심화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남편의 처세보다 내가 어떤 자세를 확고하게 취할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쵸. 그것이 남편이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함으로 해서 부부 갈등이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 아니요. 것 같긴 근데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왜 나는 변호사님 말에 또 약간의 더 이렇게 무게가 좀 가냐면 당연히 남편이 관여가 될 수밖에 없고 또 남편으로 인해서 이어진 인연이란 말이에요. 이 집안이. 그러면서 이제 엄마한테도 좀 지혜롭게 설득하고 이러면 상관이 없지. 근데 내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거 그럼 고마운 줄 알아야지. 네가 뭔데 네가 지금 새로 이 집에 들어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남편이 관여를 하지 않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어떻게 관여를 안 하면 되냐면 어머니하고 내 아내 사이에서 저는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던 간에 내 아내가 결정한 것을 난 따를 거다라고 명확히만 얘기하면 그러면 엄마는 부부 그런다니까. 갈등은 쉬워져요. 근데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거는 며느리만 남편이 되냐.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시댁 문제를 정말 잘 해결해요. 왜냐? 남편의 입장을 확실히 하고 며느리가 주장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시어머니 시댁과의 거리두기를 제가 시키거든요. 그래서 거리두기가 필요하죠. 그 거리두기를 단계별로 거리두기를 하다 보면 이 시댁 문제는 굉장히 쉽게 해결돼요. 근데 남편더러 자꾸 해결하라 그러면 이 문제는 부부 갈등으로 번지는 거고 그래서 이혼으로 가는 거지. 예? 이게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입장을 명확히 정해야 된다는 근데 하여튼 분리가 제일 그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희도 맞아요. 사실은 저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혼 소송을 한다고 다 이혼을 하는 게 아니고 이혼을 하지 않는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별거 조정이라고 하는데 좋다. 예를 들면 3년 정도는 뭐 살아본다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일단 헤어져 있어 보면 이제 조금 아까 자각이라는 주제가 나는데 시부모님 입장에서 좀 자각을 하게 되는 게 그렇죠. 있고요. 내 아들이 이혼까지 갔으니까. 그렇죠. 예전에 와. 이런 얘기 있었어요. 한참 저 어렸을 때 아파트 이름이 막 영어로 막 바뀌던 시절이 그렇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시어머니 찾아오기 힘들게 하려고 이름 어려운 걸로 짓는다는 얘기. 이게 최고네. 어떤 건 2줄짜리도 있더라 전라도에. 아. 근데 나 지금 눈으로 그 글을 읽고 있는데도 못 읽겠더라. 2줄이야 2줄. 그 아파트 이름이 그 아파트값 올라가겠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이제 젊은 며느리들이 막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이걸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 이제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찾아가거나 하는데 여기는 다 요거죠.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어머님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카톡으로 시어머니한테 이제 자기의 생각을 전달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괜찮은 방법인가?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고 상황에 따른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특히 이제 젊은 층의 며느리들이 또 그런 거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많더라고. 자기 친정 쪽은 괜찮은가 봐. 근데 당연하죠. 시댁 쪽에 단톡방에 무조건 너 왜 안 들어오니? 아니 시댁 단톡 시댁 단톡방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의외로 많다니까. 아.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상의하고 있고 지금 가족 모임이 언제인데 너는 왜 너 혼자 모르고 있니? 왜 나가기를 했니? 그거는 폭력이야. 시댁 단톡방은 폭력인 것 같아요. 폭력입니다. 저도. 안 된다. 친정 단톡방은 돼? 당연히 되지. 되죠. 아니 근데 그 대신 사위 사위를 제외 안 부르면 되지. 피가 섞인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아는 지인들은 있잖아. 사유가 삐지면 지가 또 그렇게 나가더라. 아니 사위는 그러니까 친정들 마당에서 그랬는데 나가는 거 증거로 잘 쓰죠. 저희가 소송에서 이혼 소송에서 단톡방에 몇 번 나갔나 이런 거 체크하고 아니 그럼 진짜 시댁에서 나오는 며느리는 마찬가지예요. 시댁에서 나가죠. 그것도 다 캡처해서 진짜 재밌다. 역시 변호사구나. 그럼. 이게 검사가 아닌 이상 자기 그 고객 맞춤 서비스지. 그럼 당연하지. 그 누구 편을 실력 확 들진 않네. 실력 있는 변호사지. 이 집에 나와서 어디다 쓰니? 개년 밥 말아 먹었냐? 아주 첩첩산중이구나. 생각하면 우라통이 치밀어요. 어떻게 만삭인 사람한테 내 아들이 불쌍하다. 내 아들이 불쌍해. 네가 차려야지. 옛날 분들이시잖아. 너무 화나. 우리를 그렇게 믿지 못하니까 녹음을 한 거 아니야? 야 이 새끼 전화번호 좀 줘. 나 우리 좀 통화 좀 하자.